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익률들은 어느 정도의 변동이 또 생겼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위 팀은 여전히 김지훈, 오현진 팀입니다. 147.93%가 나오고 있는데요.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대림산업, 호텔신라, 이노션, 원익 IPS까지 5종목 담겨 있고요. 시장이 흘러내리면서 대림산업, 이노션, 원익 IPS는 지금 마이너스 흐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지만 호텔신라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워낙에 견조하다 보니까 누적 수익률은 탄탄합니다. 2위 팀 살펴보도록 하죠. 이청원, 오창록 차장팀입니다. 누적 수익률 31.36% 나오고 있네요.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 코엘 패션 오늘 매도 처리됐습니다. 이거 포트폴리오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45%에서 지금 수익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트로젠이 급등이 나오면서 20.51% 보유입니다. 나머지 3종목 모두 마이너스긴 한데 보유 관점 유효하다고 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송동현, 정희진 팀인데 누적 수익이 더 낮아졌습니다. 마이너스 17%대고요.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이 팀 SK하이닉스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나 텔폰 RF 제약 마이너스 30%까지 갔는데 여전히 보유 관점으로 가져간다고 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이고요.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30%대입니다. 오늘 장 흘러내리면서 수익률 변동이 심한데요. 종목별 수익입니다. 재룡전기 오늘 편입을 새로 했는데 수익이 낮고요. 나머지 일신바이오, 오성첨단 소재는 모두 마이너스 3%대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14%의 수익이고요. 미투온이 오늘 급락하면서 손절가 이탈로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이성배 스타팀이고요. 누적 수익은 마이너스 73%입니다.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두 종목 수익, 두 종목 현재 손실 구간입니다. 종목별 개인 수익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소장의 웰크롬부터 출발을 해서 4위는 태고사이언스, 3위는 오현진 팀장의 호텔신라, 2위는 오창록 차장의 크레아플래닛, 그리고 1위는 김지훈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109.07%입니다. 자,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신규 종목들인데요. 10종목입니다. 필라코리아, 스튜디오 드래곤, BH, 포스코 캠텍, RFHIC, 삼성전자, CJCGV, 키움증권, 컴투스, FST까지 총 10종목 오늘 함께합니다. 오늘 채널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듀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을 할 텐데요. 누적 수익률 대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펼쳐지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룰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총 10분이 함께하고요. 하루에 2분씩 닷새 동안 출연을 해서 총 10분이 됩니다. 이 2분이 한 팀이고요. 한 개의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출연 요일에 따라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신규 종목 제시하고 이 가운데 유망한 종목들은 또 편입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익 실현과 매도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언제든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단위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들과 1거래 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대결 이후에는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잠시 짚어본 뒤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2400포인트 초반대까지 이제 밀려 내려갑니다. 오늘 저점인데요. 2403.24포인트. 2400선 이탈 위험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2.2%나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주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1중 흐름 보시면 2446포인트대부터 2403포인트대까지 꾸준하게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낙폭이 무려 53포인트가 넘어가고 있고요. 2.2%나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엄청나게 삽니다. 9,308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 매도 폭탄인데 특히나 기관은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금융투자 쪽 매도가 지금 주요합니다. 외국인도 4,700억 원이 넘게 지금 매도 폭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거래소에 비해서는 양호합니다. 조금 전에 보합권이었는데 조금 더 내려왔네요. 3포인트 하락이고요. 867포인트대에 현재 거래가 됩니다. 일중 흐름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874부터 861까지 빠졌다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주체 코스닥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개인만 매수로 전환이 됐네요. 개인이 1,050억 원 매수하고요. 외국인 15억 원 매도, 기관은 853억 원 순 매도하면서 특히나 금융투자 쪽, 투신 쪽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 1081원대까지 지금 올라갑니다. 5원 오늘 올라가면서 원화 약세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 어렵습니다. 마감 전략 바로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약세장이고요. 폭락장인데 이 흐름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장은 양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코스피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좋지 못한 흐름인데요. 시장의 이런 흐름은 간밤 미국 시장이 급락한 것이 시작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한국 시장의 추세적 흐름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은 일부 테마주가 움직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강하게 상승하지는 못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 역시 특별히 강한 흐름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시장의 강세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대응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 미국 시장 영향으로 하락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수급이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대형주가 약하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역시 약한 흐름이라서 종목 흐름 역시 최악의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만 놓고 보면 거의 패닉에 가까운 그런 흐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종목 매매에 조금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수의 하락의 또 다른 원인은 역시 파생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수가 쉽게 반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역시 그 단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추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흐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추세적인 흐름을 보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나마 대형주가 버티면서 지수의 낙폭이 코스피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런데 종목 흐름은 역시 좋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반등하지 못하면 코스닥의 흐름도 동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역시 코스피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징적인 종목을 꼽으라면 역시 삼성전자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낙폭이 작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주는 그런 흐름인데요. 삼성전자가 약한 상태에서 지수가 좋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고요. 문제는 삼성전자의 흐름 역시 추세적으로 좋을 상황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수 문제도 결국은 삼성전자와 연계해서 판단하면 무난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 대북 테마주 중에서는 철도 테마주가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뉴스로 움직이는 것은 뭐 이런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철도 테마의 경우에는 그동안 과도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무리한 접근은 반대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뉴스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등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급등도 가능하지만 급락도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가격대로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너무 높다는 거죠. 남은 오후장의 전망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반등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 상태로 보이는데요. 코스피의 낙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수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수 하락은 당연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모습을 단기 조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전반적인 흐름은 추세적 하락세를 보였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은 추세적 흐름으로 봐야 할 모습으로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남은 오후장의 흐름은 약한 흐름으로 마감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나 종목이나 약한 상태로 마감하는 것이 정상적 흐름이고요. 그래서 지수와 종목들 모두 약세로 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수가 어떻게 마감하는지의 문제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2400선을 지지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지한다면 그나마 작은 반등을 시도할 수는 있는데요. 지지하지 못한다면 지수 하락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를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종목 매매 역시 지수를 보고 대응해야 안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지수 2400선 지지 여부를 관찰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다만 주식 비중은 2400선을 지지하더라도 20% 이하로만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 보수적인 접근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주고 계신데 그래도 오후장에서 저희가 볼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쪽을 볼까요? 네,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낙폭이 과대한 종목을 단기 접근해보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두 가지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수가 확실한 눌림목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저점이라고 하면 공격적인 매수 시도가 가능한데요. 다만 지수가 고점이라면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지수대가 역사상 최고점에 가까운 상황이고 시장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역시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특별히 업종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 중에서 확실하게 가격 조정을 받은 종목, 즉 낙폭이 큰 종목을 단기 접근하는 정도만 가능하고요. 다만 대북 테마의 경우에는 뉴스로 급등을 하기 때문에 낙폭이 있더라도 장중 매매 정도만 안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봉 매매는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북한의 경우에는 협상을 계속하면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지속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100% 확신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북 테마를 제외하고 특별한 이슈나 호재를 가지고 급등했던 종목들 중에서 조정을 충분히 받은 종목을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유동성이 대북 테마에 집중되면서 조금 어려운 흐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안정적인 매매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정석 투자 측면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낙폭과대 종목들 그리고 대북 관련 경협주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피하자 이 시점에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자, 슈퍼디오 매치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김영철, 이성배 스타와 오늘 함께 하고요. 현재 포트폴리오에는 총 4종목이 담겨있는 상황이고 한 종목은 지금 LG아웃시스는 오늘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수요일 함께하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리면서 AS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김영철 스타, 이성배 스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제 종목들에 대한 리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영철 스타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비즈니스온이랑 아프리카TV인데요. 비즈니스온부터 좀 보면은 추세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테마스액이 있는 그 종목들처럼 탄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상장 이후에 작년 12월에 저점을 찍고 강한 우상향 추세는 아니지만 꾸준히 21선을 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장에서도 시장 조정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21선 부근에서 뭐 어느 정도 지지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그 스마트 빌에 대한 그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 있는 거는 아프리카TV인데요. 아프리카TV는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장에 일단은 뭐 신고가를 한번 또 기록을 했고요. 오늘장에 뭐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 어쨌든 그 지금 테마성이라고 하는 게 남북경협주 그리고 그거 아니면은 제약바이오 아니면 전기차 뭐 세 가지 섹터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세 섹터가 조금 힘을 잃을 때 또는 그 섹터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시장 대비 좀 견조한 게 컨텐츠 업종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아프리카TV도 꾸준히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역시나 포트폴리오에서 보유를 할 예정입니다.
네. 두 종목 그대로 가지고 가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이성배 스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있는데 한 종목 오늘 매도 처리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순차적으로 종목 리뷰, 삼성 SDS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주 동안의 이슈라고 하게 되면 이제 블록체인 사업이 현재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 IT 기업 IBM의 러브콜을 받았었는데요. 이 IBM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들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하이퍼 레저의 확산을 위해서 동사가 굉장히 좀 중요한 파트너라고 밝혔습니다. 동사는 이미 이제 블록체인을 실제 시스템에 적용한 사례도 풍부한 장점으로 갖추고 있고요. 또 삼성 SDI와 또 삼성카드 등 이 계열사의 블록체인을 접목한 것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이제 은행과 생명보험 분야에서도 이 블록체인 구축 사업자로 선정이 되게 되면서 이 금융 분야에서도 실제 사례도 확보를 했고요. 서울시 행정 분야 사업도 맡았습니다. 이런 이제 풍부한 경험을 갖춘 동사를 이제 IBM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거는 어찌 보면 또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가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최근에 낙폭을 보이고 어느 정도 좀 반등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20거래일 기준에서 19일 동안 지속적인 이제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수급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우호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 지속적인 홀딩 관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리뷰할 종목은 이제 한전기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종목을 최초에 포트에 담았을 때 시점으로 거의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포트에 당시에 이제 담았을 때 사유가 남북 경협주 그리고 사우디 원전 수지의 기대감으로 포트에 담았었는데 이제 지난주 월요일날 남북 경협주들이 재차 좀 강세를 보였었고 동사 역시 좀 반등을 보였었지만은 이 뒤늦게라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해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북한 같은 경우는 전력 사정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서 불법으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 주민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기관이나 기업에 공급되는 전기를 몰래 이렇게 끌어 쓰다 보니까는 이에 따라서 일어나는 화재나 감전사 합전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우디 원전 수주는 이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 4주 동안 공식 석상에 이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아서 사망설까지 나왔었지만은 이 최근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서 재차 기대감을 키워 나가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이 원전 수주에 대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입장을 발표하게 되면서 모멘텀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동사 역시 홀딩 관점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리뷰할 종목은 오늘 손절가 이탈로 처리된 이제 LG 하우시스인데요. 단순합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역배열이 좀 굳어지는 상황에서 이게 좀 확인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바닥권을 지지했던 라인 역시 이탈하게 되면서 이거는 이제 단순 매도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LG 하우시스로 오늘 탄력 둔화로 매도 처리가 돼서 좀 안타깝지만 종목 교체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들어가게 될지 그리고 이 팀에게는 오늘 어떤 종목을 소개받게 될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10종목 오늘 함께 할 예정입니다. 필라코리아, 스튜디오 드래곤, BH, 포스코 캠텍, RFHIC, 삼성전자, CJ, CGV, 키움증권, 컴투스, FST까지 총 10종목입니다. 김영철 스타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휠라코리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포트폴리오에 편입은 시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5월 18일날 신고가 흐름 났고 그 다음에 21선 눌림 주고선 다시 한번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세요. 신고가를 기대하면서 편입이 그러니까 관심을 충분히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모멘텀은 일단은 글로벌 사업 쪽이 좀 긍정적으로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브랜드 쪽으로에 대한 모멘텀이 좀 크게 증가가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부분들이 젊은 층에서 상당히 좀 인기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TV 프로그램 쪽 스폰을 통해서도
뭐 예쁜 디자인의 옷을 이제 뭐 많이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이제 휠라 코리아는 조금 인지도는 낮고, 이전에 이제 뭐 휠라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뭐 타개하려는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글로벌리하게 진출하는 그런 모습들,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쪽에서는 약간 프리미엄 컨셉 전략으로 이제 그 효과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런 부분들보다 가장 뭐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 거는 뭐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아쿠시네트 자회사 이쪽에 대한 그 신제품 효과가 2분기부터 이제 뭐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좀 뭐 추가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21선 내려오면 어쨌든 매수는 특히나 이제 뭐 외국인 쪽 수급을 중심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가 다시 한번 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33,000원이고 선저가는 21선 깨지는 자리 정도로 보면은 2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도 뭐 지속적으로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편입은 한 번도 못 시켰는데요. 관심을 분명히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쪽, 앞서도 이제 뭐 그 아프리카 TV 추가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에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뭐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방탄소년단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엔터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부가가치가 상당히 좀 높고, 그 다음에 잘 만든 컨텐츠 하나가 정말 뭐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해외 쪽 여러 개 이제 그 원소스 멀티 유즈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판권 판매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 뭐 지금 지상파뿐만이 아니라 뭐 전체 케이블 쪽을 보더라도 TVN 쪽이 워낙 이제 뭐 시청률 파워가 높은 그런 부분들이고, 얼마 전에 끝난 나의 아저씨 같은 경우에도 뭐 진짜 뭐 명작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하면서 최종 시청률이 한 7% 정도 나온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스튜디오 드래곤 그 드라마들을 보면 잠깐 뭐 작년 하반기에 좀 주춤해서 평균으로 잡으면 한 3% 정도가 나오는데 최근에 다시 한 5% 정도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최근에 뭐 새로 시작한 그 이준기 주연의 무법 변호사인가요? 그것도 지금 한 6%, 7% 이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드라마들보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반기에 기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미스터 선샤인이랑 그다음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요 두 작품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인데, 뭐 태양의 후예의 김은숙 작가, 뭐 중국에서도 여전히 그 페이지 뷰로는 어마어마한 뷰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쪽 드라마 작가와 그다음에 뭐 이병헌, 김태리 주연 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모멘텀을 부각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빠지면 어쨌든 분명히 매수하려고 하는 수급 주체들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3만원, 손절가는 10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 종목은 BH인데요. BH는 사실 1월달, 그러니까 작년 연말 이후에, 조정 이후에 충분히 한 4, 5개월 물량 소화하면서 물량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어느덧 주가가 그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그 하락하기 이전 수준의 주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하락이 한 1월 12일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 고가가 28,100원인데 어제 장중에 그 가격을 넘겼었거든요. 이게 한 그 매체에서 아이폰 쪽 내년 그 신제품이 OLED를 3개 다 탑재할 것이다 라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분석 글을 실으면서 어제 이제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뭐 3개 다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느 쪽에서는 한 2개 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고 뭐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OLED 쪽을 확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변함이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 채택 모델 수 증가가 되면 당연히 수익이 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상대적으로 뭐 인터플렉스보다는 빠르게 주가 회복을 하면서 뭐 그 전에는 뭐 인터플렉스 BH 2개 좀 수급이 나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이 되면 BH 쪽으로 확실히 쏠릴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1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이 실적이 올해 연간 실적으로는 분기 실적으로는 저점이고 4분기로 갈수록 실적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기관 외국인 수급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린 종목은 포스코 캠텍입니다.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났고 오늘 장에서도 한 5%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3월 달에 원래는 전기차 대장격이었었죠. 근데 그 자리를 지금은 사실 뭐 LNF에 좀 내놓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전극봉 가격 부분들이 하락을 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뭐 한 5만원대에서 35,000원대까지 좀 내려왔었고, 그 다음에 일본 쪽 그 전극봉 가격이 다시 이제 그 회복했다라는 뉴스가 투심을 좀 돌려 세우면서 다시 이제 주가가 오른쪽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북한 관련된 뭐 광물 우선 협상 이슈가 나오면서 단천 지역이죠. 이쪽에 이제 우선 참여 기회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고, 오늘 장에서도 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펀더멘탈이 좀 탄탄하다라고 봐야겠죠. 탄탄한 상황에서 성장성이 부각이 됐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대북 관련된 이슈가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주가 수준 매력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RFHIC인데요. 이 종목은 조금 약간 지금 현재로는 재미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2만원대에서 길게 횡보하다가 한 차례 레벨업을 좀 해주고 또다시 옆으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5G 쪽은 어쨌든 뭐 그 통신 시장이 가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혜가 나올 수밖에 없고, 5G 자체가 고주파인데 고주파는 이 거리가 좀 짧기 때문에 그걸 증폭시켜줘야 되고, 증폭시켜주기 위해서는 트랜지스터가 필요한데 그 트랜지스터 쪽으로는 가장 뭐 강점이 있는 RFHIC가 이제 그 성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플러스 알파로 한 40개 정도의 방산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쪽 부분에서도 뭐 다른 뭐 우호적인 이슈들도 발생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옆으로 조금 횡보해서 다른 뭐 지금 시장의 주도 종목들 테마 섹터보다는 뭐 탄력도는 조금 졌지만 어쨌든 충분히 가져볼 만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3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SPG 단기 접근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봤는데 결과 어땠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은 장중에 고가는 1.2%, 뭐 저가는 마이너스 2.5%, 뭐 종가는 소폭 마이너스로 이제 끝나서 그렇게 큰 움직임은 많이 없었는데, 오늘장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시장 뭐 변동성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종가 대비는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장중에서도 어쨌든 4%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로 봤지만 어쨌든 뭐 중기로도 충분히 뭐 매력적이다, 신고가는 한번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소폭 수익을 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금 못 파신 분들 계신데 못 파신 분들은 그냥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겠다. 예, 충분히 오늘 시장 대비 견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약간 기술적으로는 12,000원 저항대가 약간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왜냐면은 4월 이후로 12,000원을 종가상으로 이제 버텨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종가에 12,000원 올라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 13,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충분히 뭐 보유를 해봐도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신규 5종목 오늘 뭐 보내주신 종목 중에 단기 접근하기 괜찮은 종목도 있나요? 네, 일단은 휠라코리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이 종목이 의류 업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그렇게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종목 꾸준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탄력도가 은근히 상당히 좀 괜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거래량 어제 뭐 그제 뭐 다 넘긴 그런 상황이고, 종가까지 들어간다라면 거래량이 꽤 뭐 실어 놓는 그런 상황에다가 장중에 어쨌든
지금 한 27,900원대, 그러니까 28,000원 트라이를 하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요 위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신고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어서 필라코리아 관심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필라코리아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 이성베스타의 종목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액면 분할 이후에 이렇게 좀 부담 없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까지 온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도 호실적을 보였었지만은 이 2분기에도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호실적을 이어나갈 전망인데요. 실제 디램 가격 이 상승폭이 예상치를 소폭 좀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분기에 이제 PC 디램 고정 가격도 이 분기별 상승하는 추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버 디램 역시 이 데이터 수요에 의해서 이 분기별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대비 좀 주가 퍼포먼스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원인으로 놓고 말씀드리게 되면 이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폰 수요 침체에 따른 이 사업부가 좀 실적이 부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3분기부터 이 신규 아이폰 수요에 관련해서 이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좀 실적이 개선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쯤에서 주가의 퍼포먼스는 재차 양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 반도체 의존도가 좀 매년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TV 시장에서 점유율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또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아직까지는 이 글로벌 1위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조금 급성장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도 분명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신성장 동력 확보에 계속적으로 이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또 이 AI 분야를 중점적으로 이 지속적인 미래의 먹거리 선점에 나서고 있다라는 점까지 놓고 보게 되면은 이 펀더멘탈적으로 훼손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상쇄시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 놓고 보게 되면은 이 글로벌 정보 기술 경쟁력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올해 주가 퍼가 아직까지 6.5배에 불과하고 해외에 있는 IT 대기업 대비 실적 성장성이 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매수가는 55,000원 이하에서 또 목표가는 61,000원, 또 손절가 46,900원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이제 CJCGV입니다. 1분기 실적은 이제 중국과 터키의 이 로컬 영화 흥행으로 호실적을 보였고요. 이 4DX 부분은 비용 효율화의 노력으로 좀 전년 대비 적자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분기에 이제 국내 실적은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이 관람객이 부진하면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이 4월에 개봉한 이 어벤져스의 흥행이 있었죠. 이 관련해서 이제 2분기부터 관람객이 다시 호조를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실제 4월에 이제 박스 오피스도 이 전년 대비 25%가량 증가한 모습, 그리고 이제 이 4월 11일부터 이제 실시된 이 티켓 가격의 인상 효과로 이 수익성 개선 기조가 수반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2분기에는 이 전반적으로 비수기 구간이기도 하지만은 이 상영되는 라인업들이 데드풀 2, 주라기 월드, 앤트맨 2 같이 약간 좀 특화간 포맷들의 영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호주세를 어느 정도 이어나갈 전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자회사들의 실적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4월 달에 중국 박스 오피스가 이제 중국 로컬 영화 부재로 좀 감소하긴 했었지만은 5월 달에 어벤져스가 개봉하게 되면서 박스 오피스도 좀 반등하면서 이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하반기 IPO를 추진하는 이 CGV 베트남도 있죠. 그동안 이제 자회사들의 스펙을 활용해서 베트남에 있는 기업의 상장은 있었지만은 베트남 회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상장 시도를 하는 거는 거의 첫 번째인데요. 이 연평균 성장률이 20%나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 베트남 영화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에서 경쟁 심화로 시행했던 프로모션을 조금 종료를 하게 되면서 이 평균 티켓 판매 가격의 상승까지 다시 이제 이어지게 되면서 수익성에 대한 개선 효과까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세와
를 좀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베트남 법인에 대한 이 IPO에 따른 가치 재평가와 이 재무 구조에 대한 이 개선까지 관심을 가지고 놓고 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이 매수가는 66,000원 이하에서 또 목표가는 73,000원, 또 이제 손절가 61,800원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키움증권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 브로커리지 중심으로 이제 수수료 수익이 전분기 대비 대략 한 2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위탁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증권 대여 수수료 또한 대략 한 23%가량 늘어나게 되면서 IB 수수료 역시 좀 크게 증가했고요. 이렇게 이제 수수료 수익이 좀 다각화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신규 고객 유입이 좀 탄력받고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은데 1월 달에만 이제 신규 계좌로 이제 개설된 구자가 이제 대략 한 4천 구자를 기록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한 적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증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도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이제 계좌가 개설이 가능한 이 비대면 계좌 개설이 허용이 되게 되면서 이 신규 계좌의 유입 속도가 조금 가파라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무료 수수료를 도입하는 증권사도 많아지고 있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동사의 인지도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신규 계좌 유입이 조금 가속화되고 있는 좀 재밌는 상황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2분기에도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또 최근처럼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노출이 되게 되면서 이 브로커리지 중심으로 양호한 수익이 이어나갈 전망이기도 하고요. 또 특징적인 것은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 거래 대금과 신용 잔고 등 이제 핵심 수익 지표가 이제 어느 정도 개선될 때 수반되는 비용이 없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증권사들이 과거에는 높은 수수료율이 유지될 때 보여줬던 이 이익 레버리지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증권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목할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증권거래세가 0.3%에서 0.1%로 인하되는 법안이 국회에 현재 상정되어 있고 이 부분이 조금 지연되고는 있긴 하지만은 장기적으로 놓고 갔었을 때 만약 거래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 거래 규모가 조금 큰 이 헤비한 투자자들의 거래 증가가 더 뚜렷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이제 동사의 좀 상대적인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게 되면은 매수가는 124,000원, 또 목표가 136,000원, 손절가 115,000원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동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최근 실적을 보게 되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모두 조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소폭 하락했지만은 오히려 이번 분기를 포함하게 해서 놓고 보게 되면 4분기 연속적으로 흑자를 유지 중에 있고요. 게임주의 모멘텀은 역시 신작 모멘텀이죠. 스카이랜더스의 모바일 출시가 계속해서 좀 점점 다가오고 있고요. 2분기에 사전 계약을 하고 또 3분기에 출시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동사에서 이제 출시한 서머 너즈 워라는 게임이 있는데 현재 이제 일매출이 10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 전 세계에 이 9천만 다운로드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스카이랜더스 역시 이 같은 흥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아직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하지 않은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이 서머 너즈 워로 어느 정도 이 검증된 게임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 스카이랜더스의 IP를 조금 얻었기 때문에 이 서머 너즈와 비슷한 대략 한 1000만 다운로드에 일매출 한 7억 원 정도는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시장 기대치가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스카이랜더스가 이미 노출된 재료로 어느 정도 주가에 조금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3분기에 출시 예정인 댄스빌이라는 게임도 있습니다. 유저가 직접적으로 캐릭터의 동작과 음악을 세밀하게 조정을 해서 이 직접적으로 만든 뮤직비디오를 공유를 하고 또 다른 유저와 같이 감상하고 SNS에 또 올리는 약간 이런 소셜 플랫폼의 기능이 있는 이런 새로운 장르까지 라인업이 갖춰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은 보장할 수 없지만은 이렇게 새로운 도전이 조금 돋보이기도 하고 골프와 야구 또 RPG 등 이렇게 좀 다양한 장르의 타이틀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매출을 이끌어 나가는 동사를 주목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18만 8천 원에서 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1만 원, 또 손절가 17만 4천 원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제 FST라는 종목이고요.
동사는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뭐 펠리클과 칠러 제조업체입니다.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도시바,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기업들을 이제 주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펠리클은 이제 포토 마스크의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소모성 비닐망이고요. 또 칠러는 내온도 조절 장비인데, 이 펠리클과 칠러의 공통점은 이 반도체가 조금 미세화가 될수록 이 제품의 스펙과 가격이 높아지게 되고요. 또 3D 낸드가 직접화될수록 사용량이 증가하는 어느 정도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에 이제 D램의 이제 미세 공정이 전환과 또 3D 낸드의 스택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미 이제 동사에서 이제 반도체 펠리클이 삼성전자 내에서 점유율을 90%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유율이 계속해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현재 40%까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이 D램 공정 내에 이제 EUV라고요. 뭐 극자외선 장비 도입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제조회사가 어느 정도 좀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겠지만은 교체 수요가 발생되는 시기에는 다시 한번 이제 동사로 아웃소싱으로 할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때의 시점에 다시 또 한 번에 이제 큰 폭의 실적 성장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삼성전자의 D램 신규 장비 증설과 또 이제 SK하이닉스의 점유율 상승, 그리고 이제 이런 고객사의 신규 메모리 공장 가동 효과로 어느 정도 뭐 올해 뭐 최대 실적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 6,650원, 또 목표가 7,500원, 손절가 6,200원 제시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FST까지 저희가 5종목 들어봤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단기 접근으로는 코스맥스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코스맥스 흐름 어땠는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코스맥스를 이제 지난주 이 시간 끝으로 이제 단기 관점에서 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차트를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게 되면요, 코스맥스를 이제 추천했던 날이 5월 23일 지난주 수요일이었고, 다음날 이제 장중에 고가 기준으로 대략 한 3.3%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뭐 강세를 보여줬던 모습을 연출했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도 뭐 이제 뭐 지난주 주 후반 또 오늘 같은 이제 하락장에서도 나름의 견고한 모습으로 상승 탄력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매수세가 유효하다라고 놓고 보고 있고요. 기보유자분들은 지속적인 홀딩 관점을 제시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단기 수익 내기 좋은 종목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괜찮을까요? 네, 이제 오늘 단기적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키움증권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차트를 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이 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이제 기간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 이제 현재 월봉으로 보고 있지만은 일봉으로 보고 있지만은 월봉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어느 정도 중기 시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부분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일봉상으로 놓고 온다 하더라도 오늘 어느 정도 시장 하락과 맞물려서 조정폭이 나오긴 했지만은 이제 21선의 조정 이후에 쉽게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등 시도하는 모습까지도 오늘 확인되지 않았나라고 놓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에서 관심 있게 놓고 보면 좋은 종목은 키움증권으로 소개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키움증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키움증권 또 잘 움직여주기를 기대하도록 하고요. 이 두 분과 더욱더 상담을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 톡스타 입력하신 뒤에 들어오시면 두 분을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영철 스타는 크라운방이고요. 이성배 스타는 상한가 형제들입니다. 무료로 상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곳으로 많이 또 이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LG하우시스 이번에 매도 처리하면서 한 종목 자리가 비었는데 이성배 스타님 어떤 종목 넣으시겠습니까? 네, 신규로 편입할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로 이제 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껏 기대를 모았던 이 액면 분할 이외에 조금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기도 하죠. 현재가가 지금 뭐 49,900원, 뭐 5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예전 가격으로는 뭐 250만 원 주변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이유도 있겠지만 이 관성적인 의심에서 조금 벗어나야 된다라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기술 개발의 이제 한계와 조금 이제 고난이도로 인해서 오히려 공급량의 증가가 좀 제한적이고 현재 뭐 모바일 수량은 좀 정체되고 있지만은 이 대당 D램의 탑재량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할 전망입니다. 게다가 뭐 서버용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면서 낸드 수요 역시 성장률을 이어나갈 거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거다라고 이제 제시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를 이제 신규 매수로도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해서 포트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지금 5만 원 살짝 이탈이 돼 있는데 괜찮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로 포트폴리오가 변동이 됐습니다.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5종목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LG 하우시스 대신에 오늘 삼성전자가 새롭게 편입이 됐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편입가는 지금 산정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61,000원, 높은 수익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들어와 있는 종목 상담 하나하나 또 만나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9920번님께서 OCI 종목 여쭤보셨습니다. 9만원에 비중 50%, 최근 계속 하락하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일단 매수가가 굉장히 낮네요. 예, 저도 잘못 본 줄 알았는데요. 예. 일단은 9만 원이면은 작년 9월달 정도에 이제 뭐 10만 원 언더였으니까 작년 9월 이전에 뭐 매수를 하신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간으로 치면은 지금 뭐 한 7, 8개월 이상 보유를 하고 계신 그런 투자자분이고, 심지어 9만 원이면 이게 올 연초에 18만 원을 찍었기 때문에 2배가 흔히 말해서 100%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고, 또는 이제 뭐 100% 들고 계셨는데 뭐 절반 매도해서 절반 남은 걸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뭐 다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계신다라는 것 자체도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 자체는 뭐 최근에 수급이 좀 많이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OCI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태양광 기업이고, 그 다음에 대체에너지 기업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 시에 상대적으로 탄력을 좀 상당히 강하게 받는 그런 부분들인데, 유가가 최근에 70불 넘어가는 그 와중에서도 주가가 OCI 기준으로 17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직전 고점을 트라이하지 못했거든요. 유가는 뭐 한 3, 4년 만에 뭐 최고치를 기록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그 작년 연말 이후에 뭐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좀 땡겨 가져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막상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요. 5월 14일 날 실적 발표했는데 뭐 나쁘지 않았고, 그때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한 22만 원을 부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이 둘 다 좀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유가 올라갈 때 상승하지 못하고 유가 다시 70불 쪽에서 이제 뭐 러시아랑 그다음에 뭐 이란 쪽 뭐 이야기들 나오면서 뭐 그 감산을 좀 줄이자라는 이야기 때문에 유가 좀 하락을 하는 그 와중에 오히려 그 뉴스에 뭐 최근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나고 오늘 장에서도 한 6% 좀 나타나는데, 수급이 꼬여 있을 뿐이지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유가 수준 현 수준만 유지해 준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실적 베이스로 봤을 때 이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뭐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은 뭐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뭐 늘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신규 투자자라면 충분히 뭐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가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OCI 지금 신규 관점에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190번님께서 서린바이오 15,665원, 뭐 한 2번, 3번에 걸쳐서 지금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비중 20%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이성베스타님 어떻습니까? 네, 지금 서린바이오 현재가가 이제 12,700원으로 어느 정도 조금 손실폭이 있습니다. 실적 부분부터 먼저 짚어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뭐 한 2억
대략 한 5천만 원가량. 이 전년 동기 대비가 이제 7억 7천만 원 대비 한 67% 정도 감소한 모습이 있고요. 이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좀 감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노로바이러스 관련주이기도 하지만은 이 이재명 관련주이기도 하죠. 이제 2월 달에 이제 평창 노로바이러스 이 관련 이슈가 있었을 때 이제 요때 거의 뭐 상한가를 한번 이제 기록을 했고, 이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뭐 전해철, 해경공, 김씨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은 이 이슈만으로 주가 상황을 예측해서는 좀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조합을 하게 되면은 실적은 어느 정도 감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좀 동사를 대한 데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도 좀 부진하다라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느 정도 차트를 놓고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 차례 이제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이런 이제 5월 달에 어느 정도 등락을 거치게 되면서 주가의 흐름이 이제 완연하게 이제 역배열을 갖추는 모습으로 조금 포지션이 하방으로 흘러내리는 듯한 하방으로 흘러내리기 위한 이런 모습을 준비한다라고 놓고 보고 있고요. 종합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뭐 실적과 모멘텀,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모습보다도 좀 약세의 흐름이 예상되는 흐름이다라고 놓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급적인 측면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 또 기관들의 뭐 매수가 유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까지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 최근에 저점을 기록한 뭐 12,400원대를 이탈할 시에는 비중 축소 혹은 손절 처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더 유효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서린 바이오까지만 오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26분 27초 지나고 있거든요. 마감 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2415포인트대입니다. 그래도 2410선 중반대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2400 초반까지 지금 밀려 내려갔었는데 그나마 한 10포인트 정도 지금 회복이 된 상황입니다. 41포인트 하락이고요. 오늘 어쨌든 낙폭은 엄청납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 보시면 2446포인트대부터 지금 2400포인트가 살짝 무너지기도 했었습니다. 장 후반에 한 3시경에 무너졌다가 이후에 낙폭 급하게 회복하면서 2410선까지도 회복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사는데요. 개인의 매수 물량이 무려 9,5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나오고 있는데 기관 4,482억 원 가운데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 지금 쏟아져 나옵니다. 3,722억 원이나 매도 처리가 됐고요. 투신도 450억 원 매도, 그리고 오늘 종일 매수하던 연기금도 결국에는 118억 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 5,804억 원이나 거래소에서 지금 매도하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49,900원, 5만 원이 살짝 이탈이 돼 있고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상승 흐름들 가져갑니다. 500원 상승하면서 지금 0.53% 상승 마감 예상이 됩니다. 셀트리온 약보합이고요. 현대차가 2,500원 하락하면서 14만 원에서 다시 13만 원 중후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LG화학, KB금융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금융주들 낙폭이 꽤 큽니다. 그리고 화학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물산도 지금 12만원 중반대까지 어느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 반전했습니다. 872.82포인트, 2.74포인트 장 막판에 상승하면서 일단 거래소와는 지금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역시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874포인트 상승 출발해서 861포인트까지 급락한 뒤에 이후에 모두 회복을 했습니다. 장 후반에 지속적으로 회복하면서 872포인트 0.3% 상승 마감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매도하던 외국인이 다시 매수하네요. 352억 원까지 외국인 매수 물량 늘어났고요. 기관이 752억 원 팝니다. 기관 가운데선 연기금만 159억 원 사고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팝니다. 개인은 574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3% 가깝게 상승하면서 10만 원 회복했고요. 신라젠도 8만 원 가볍게 회복합니다. 그리고 HLB 전일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하락한 부분 거의 되돌림 다 하면서 13만 4,700원대까지 급등합니다. 메디톡스도 상승하고요. 바이로메드가 지금 4% 상승
상승하면서 시총 5위로 바이오메드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나노스도 2%의 상승, CJENM도 2.33% 올라가고요. 셀트리온제약 1.88% 올라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107,7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5% 가까운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펄어비스만 0.39% 소폭 하락 마감이 예상됩니다. 수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 쉽지 않았고요. 글로벌 이슈, 글로벌 리스크, 이탈리아의 여러 가지 전국 혼란이 우려가 되면서 오늘 코스피가 직격탄을 맞은 모습인데, 김영철 스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제 느낀 그런 부분들이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종목 변동성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탈리아 이슈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조정을 받은 건지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슈였다면 정말로 코스닥 역시 다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시장 참여자들이 그쪽으로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거래소 쪽은 이제 수급이 좀 꼬여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률 게임 또는 변동성 따먹기라는 표현을 잘 안 쓰려고 그랬는데, 그 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HLB 오후장에 무너지고 나서 오늘 다시 들어올리는 거 보고, 지금 시장은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보기보다는 정말로 수급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센티를 많이 보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 그리고 한번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면 다른 쪽 말고 가는 종목이 더 시세 탄력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그런 시장이지 않나. 왜냐면은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것들 보더라도 어제 장이 많이 들어올렸는데 오늘 장에서 또다시 그쪽으로 수급이 한꺼번에 쏠리면서 한쪽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장은 투자하기에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게 이제 수익이 날 때는 상당히 생각보다 한 2, 3일 만에 수익률이 어마하게 끌어올리지만, 매도 타이밍을 잘 못 잡으면 사실 그 수익 그대로 반납하는 그러한 이제 시장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서도 접근해야 될 거는 어쨌든 정답은 아니지만, 시장이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남북경협, 그리고 이제 전기차, 요 세 섹터는 어쨌든 가지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남북경협 쪽에서는 현대로템 투자 지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에서는 HLB, 그 다음에 전기차 쪽에서는 LNF, 그제 같은 경우, 그제 같은 경우에는 세 종목 다 신고가가 나면서 세 섹터 모두 다 강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조금 움직임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나거나 아니면 그쪽 섹터가 강할 때 따라가서는, 쉽게 수익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쪽 섹터, 세 섹터 중에 한 섹터 쪽으로 수급이 쏠렸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는 차익 실현이나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하는, 그리고 그쪽 차례가 왔을 때 상승을 하면 매도하고 다시 다른 섹터로 넘어가는 그런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은 지금 어느 섹터 자체 이거를 성장성이나 아니면 밸류에이션을 보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철 스타께서 워낙에 섹터별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성배 스타께서도 좀 거들어 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우리 시장 이탈리아, 스페인 전국 불안과 또 미국의 무역 전쟁 재점화로 인해서 어제 이제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 큰 폭의 하락세 마감으로 우리 증시 역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좁은 박스권 내에서 이 대북 관련주 위주로 이렇게 좀 답답한 흐름을 이어오던 이제 증시가 다시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변동성을 키우고 또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이런 흐름인 것 같고요.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미국 이 핵폐기 관련
불확실성 또한 어느 정도 좀 상존해 있기 때문에 안팎으로 좀 어려운 이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 당분간 모든 악재들이 조금 진정되는 흐름이 보일 때까지는 이 현금화 일부를 조금 어느 정도 보유하시는 게 이렇게 좀 적극적인 대응보다도 보수적인 대응 전략을 좀 권해드리고요. 위기가 기회다라고 또 지금의 악재도 곧 소멸돼서 다시 증시가 활력을 찾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조금 자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 시간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 이성배 스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도 실검인데요. 낙폭이 꽤 큽니다. 1.96%나 빠져내려가면서 2409.03포인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어떨까요? 코스닥은 오히려 상승폭을 더 키워내요. 0.48% 상승하면서 874.22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올랐습니다. 1,080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장의 이슈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 유가지수 시장이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황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코멘트가 올라왔었죠. 아신 것처럼 미국 증시에 폭락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고 오늘 한국 증시 약세를 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최근 들어서 어떻게 이탈리아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브렉시트, 즉 영국의 브렉시트처럼 이탈리아도 이후에 총선하게 된다면 유로존에서 탈퇴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이 지난 2016년입니다. 그때 영국이 그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브렉시트를 탈퇴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돼 있지 않다는 걸 보면 결국 이탈리아가 과연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예상보다 지금 과민한 반응을 시장을 보이겠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 이외로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다시 한번 관세 보복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유가주가 입장의 하락은 이탈리아의 어떤 이슈보다도 중국발 이슈 속에 살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좀 시장을 보시는 관전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철도주가 오늘 올랐습니다. 또한 어저께 급락했던 종목이죠. HLB, 또한 로버스타, 그리고 공기청정기 믿을 수 없다, 이런 공정위 자료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키스트, 이렇게 5개 종목들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철도 관련주죠. 보시면은 눈에 띄는 종목 관련돼서 부산산업입니다. 이게요, 지난 4월 말에 5만원대인데요. 어느덧 이제 오늘 장중에는 25만원대까지 급등했습니다만, 이 시각 현재 24만 4천원대까지 주가가 올랐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왜 6월 2일 날 남북 최고자 대표회의를 하는데 왜 철도주가 올라갔을까요?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본 남북 고위 관련돼서 이번에 참석자 중에서 김정열 국토교통부 2차관이 들어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잠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차관이 둘이 있죠. 1차관, 2차관이 있는데 시장의 참여자가 봤을 때는 국토교통부 관련돼서 김정열 2차관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것이 철도주와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연 왜 이것이 올라왔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곧 보실 차트에 곧 보실 어떤 보시면 국토교통부 자료인데요. 1차관과 2차관이 있습니다. 2차관의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시장에서 볼 때는 2차관이 이번에 6월 2일 날 어떻게 보면 최고 대표자에 참석하는데 2차관의 역할이 뭐죠? 철도국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6월 2일 날 남북 최고 대표자의 건설교토 2차관이 참석했기 때문에 철도주가 상당히 수혜를 볼 것이다. 즉 철도주가 이번 6월 2일 날 의제로 올라올 것이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철도 관련돼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겠지만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이제 남아있는 기차가 북한을 넘어서 중국을 넘어서 러시아를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제가 6월 2일 날 올라올 것이다 판단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 들어 철도주의 상승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관련돼서 우리가 HLB에 대한 종목을 말씀드려 봐야 되겠는데요. 자, HLB 어저께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만 오늘은 135,500원 그러니까 14%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제 위에 어떤 일이 있었죠? HLB 대표가 나와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어저께 주가가 하락했던 것은 루머기 때문에 나는 금융감독원에 고발해가지고 어떻게든 주가를 상당히 악재로 보는 그런 어떤 관련자들을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 했는데 좀 어저께는 좀 오버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을 이것도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어저께 HLB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좀 하락이 15.3% 급락했는데 HLB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죠. 어저께 예상보다 루머가 많았다는데 과연 루머가 많았을까요? 어저께 수급 주체를 보시는데요. 통상 루머가 있을 때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합니다만 어저께 개인들이 물론 장 마감하고 보니 17,000여 주 순매수로 돌아섰고 오히려 시장에서 뉴스에 가장 민감하다는 기관들은 13만여 주의 매도 그리고 어저께 외국인들이 매수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루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했을까요? 또한 외국계가 전체적으로 14만 주에 매수를 했고 프로그램도 어저께 순매수했습니다. 또한 공매도 물량은 어제 많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저께 HLB 오너가 바라보는 것처럼 어제 주가의 급락이 루머 때문에 급락했다기보다 어떻게든 HLB 관련돼서 그동안 주가 급등했기 때문에 급등에 의한 피로감이 예상보다 주가를 좀 밀어낸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HLB 오너는 기본적으로 어저께 주가 하락은 회사의 자체적인 흐름보다도 루머라는데 루머에 이렇게 주가가 밀린다면 그 회사의 어떤 IR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한 모습을 어저께 체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 로보스타인데요. 자, 로보스타 요즘 들어서 좀 이슈가 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로보스타가 이제 LG 그룹에 이제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7월 달이죠. 32,400원. 즉 10.64% 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로부스타 관련돼서 LG전자에 피수됐다 될 예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로부스타의 직원들은 우리가 이제 LG전자의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임금도 오를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시기에 LG그룹이 그 로부스타를 인수하겠다 얘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로부스타의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보스타의 그 기본적으로 대표죠. 과거에 LG산전의 로봇 사업부장을 역임했고요. 또한 그 강규덕 그 등기임원도 LG산전에 근무했습니다. 데이터를 찾아보니까요. LG산전이 IMF 때 나갔기 때문에 LG그룹 입장에서 보면 다른 로봇 관련 기업을 인수하느니 그럼 나와 우리 회사와 관련 있는 로보스타를 인수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어쨌든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공기청정기 관련주인데요. 자, 공기청정기 관련돼서 코웨이, 위닉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약세를 보기 있었는데 어저께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이걸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바라보면 최근 들어서 공기청정기 관련주에 좀 거짓이 많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코웨이는 유해 바이러스가 99% 제거, 또 위닉스는 뭐 99% 재균해 줍니다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 바라볼 때는 99%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는 그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할 우려가 많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공기청정기 관련돼서 광고를 보시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바라볼 때는 저것은 사실이 아닐 수 있어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키스트입니다. 키스트 오늘 같은 경우에 4,050원이고요. 어찌 보면 키스트는 이제는 SM그룹으로 들어갔는데 자, 배용준 전 키스트 오너가 상당히 좀 고민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키스트가 지난 시기에 방탄 관련주 관련돼서 방탄소년단을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이미 뭐 SM을 넘어갔죠. 따라서 키스트가 방탄소년단을 2016년, 2017년부터 그때 이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면 SM의 이수만 회장보다 이제는 전 대주주죠. 키스트의 어떤 배용준 씨가
시장에 대한 사람에 대한 판단은 좀 빠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고요. 어쨌든 키스토의 주가 최근 들어서 방탄소년단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의 이슈 5개 종목들 말씀드려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탈리아 관련돼서 이슈는 예상보다 우리가 너무 크게 받아들인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이슈 5종목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장 전략 이어갑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지점 이성훈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흐름 다시 한번 리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코스피나 코스다 양시장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 매도가 좀 나와주면서 장 초반부터 하락세가 결국은 어떤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좀 끝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탈리아 전국 불안이 금융시장을 흔들면서 좀 하락 마감했는데,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도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8을 하회하면서 어떤 금융주가 좀 하락을 주도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금융주들의 좀 하락세로 가는 거 본다고 하면은 전일에 그냥 미국 시장을 좀 답습하지 않았나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이탈리아 쪽에서의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우려한 부분이 이게 다른 나라까지도 퍼질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시장에서도 지금 위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 보유액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이탈리아 그리고 터키나 최근에 있었던 어떤 환율에 대한 하락 부분 좀 피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유로존 탈퇴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그 전부터 있었던 글로벌적인 이 금융시장을 흔드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국가별로 좀 퍼져나가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어제 우려스러웠던 이제 바이오주의 하락세가 어느 정도 루머로 좀 판단이 나면서 좀 바이오주에 좀 다시 한번 상승세가 시장을 어느 정도 받칠지도 계속해서 이번 주에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에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을 것 같은데 내일장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어려울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넷마블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넷마블이 상승세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상승세 그리고 주도주가 있는 종목들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방탄소년단의 그런 빌보드 차트 1위에 대한 시너지 기대감이 넷마블에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넷마블의 주요 매출원이 바로 리니지 투 레볼루션인데요. 1분기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좀 감소한 부분이 있지만 우선 하향 안정, 한마디로 크게 매출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안정화하는 가능성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넷마블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4월에 출시했었던 해리포터의 매출액이 좀 기여가 되면서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는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탄소년단의 방탄소년단 월드라는 이런 상품에 대한 시작도 기대지만 기본적인 게임 매출도 증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넷마블을 좀 관심 있게 가져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넷마블에 대해서 내일장에서 한번 지켜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